한국인들 대상이 아니라 중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그분들을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맛집이나 카페 사장님들한테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많이 쓰잖아요. 중국 샤오홍슈라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많이 쓰는 건가요? 네, 진짜 많이 써요. 중국의 인스타 정도. 근데 한국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어 아이돌 쪽에 관심 있어서 챌린지 같은 걸 많이 봐서요. 2024년, 2025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25년 증가 폭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1월 달에만 36만 명, 1월에서 4월까지는 157만 명이 방문을 할 정도로 정말 중국인들 방문객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중국말로 써 있잖아요. 이걸 하려면은 일단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은 중국어를 하실 줄 아시는 건가요? 사실 거의 못해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아라고 하고요. 샤오홍슈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샤오홍슈 마케팅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한국인들 대상이 아니라 중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그분들을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맛집이나 카페 사장님들한테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 대상으로도 충분히 마케팅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중국인들 관광객이 정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가게들은 중국인 마케팅을 이미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체감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또 못 느끼실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뉴스 기사에도 이미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은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이제 한국으로 관광을 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 뉴스를 보시고 이런 마케팅을 하면은 좀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샤오홍슈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2024년, 2025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25년 증가 폭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1월 달에만 36만 명, 1월에서 4월까지는 157만 명이 방문을 할 정도로 정말 중국인들 방문객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샤오홍슈가 정확하게 뭐예요? 중국에서의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인스타그램이라기보다는 네이버의 역할도 하고요. 유튜버의 역할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을 보기 위해서 그냥 SNS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중국인들은 이 샤오홍슈를 SNS의 개념보다는 검색용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놀러 올 때 또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맛집이나 카페나 여행지를 가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용도로 샤오홍슈를 사용을 해요. 한국인들이 유튜브 쓰는 것처럼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걸 해서 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체험단이라고 해서 중국인들을 한국에 있는 매장이랑 연결을 해요. 한국에서도 네이버랑 인스타그램으로 체험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체험단이라는 게 협찬 같은 건가요? 맞아요. 협찬 같은 거예요. 그 매장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을 해주면은 한국에서도 한국인들이 그 무료 체험을 받고 자기들 SNS,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다 글을 올리는 개념이 이제 체험단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는 샤오홍슈를 활용을 해서 하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맨 밑이나 맨 윗줄에 이 글은 체험단을 통해서 뭐 포스팅 되었습니다. 막 그런 거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샤오홍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찬이라고 해도 샤오홍슈 자체에다가 광고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자기 돈을 주고서 가서 먹은 것처럼 후기를 써줘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 왼쪽 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샤오홍슈에는 그런 걸 포함을 안 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샤오홍슈에서 그렇게 포스팅이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보고 유입이 더 많이 돼요. 중국말로 써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하려면은 일단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은 중국어를 하실 줄 아시는 건가요? 사실 거의 못해요. 요즘은 번역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사실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소통을 하는 거는 주로 이 위챗이라는 카카오톡 같은 역할을 하는 위챗을 사용을 해요. 다 사실 중국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중국인들이 보낸 내용도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이렇게.
바로 클릭만 네, 하면 맞아요. 되는 건가요? 그래서 번역이 돼서 충분히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국인을 데려와야지 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중국인을 데려오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인을 모집을 하는 것도 사실 샤오슈 안에서 모집을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체험단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 체험단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모으거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괜찮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여행을 올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저희가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올려요. 내가 언제 한국에 갈 건데 혹시 뭐 갈만한 여행지나 뭐 맛집 소개시켜줘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보고서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죠.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주 업무가 좀 어떻게 되세요? 먼저 가장 주된 업무는 관리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좀 많다 보니까 그 업체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업체 리스트에 맞게 하나하나씩 저희가 오늘 방문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미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연락을 돌리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방문하고 나서의 그 링크들이에요. 샤오슈 링크를 통해서 실제 이 가게 사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게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죠. 정리하신 리스트 보니까 병원이나 레스토랑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도 그걸 허락해줘야지 그걸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쉽게 좀 허락해주는 편인가요? 가려고 하는 그 매장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먼저 주시거든요. 샤오슈의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먼저 의뢰를 주시는 거고 저희는 그거에 맞게 중국인들을 모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촬영하고 하는 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편이고 오히려 더 뭐라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편이에요. 그 중에서 헤어 메이크업 샵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마케팅을 처음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몇 번 진행을 하시고 나서 실제 중국인 고객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동남아나 뭐 일본 이런 데 가서 여행을 간 거니까 작정하고 소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인 거죠. 맞아요. 체험단이라고 해서 음식점, 카페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샤오슈 자체에서 더 인기가 있고 중국인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시술이에요. 이렇게 키워드만 적었어도 이게 뭐라고 적으신 거예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 아니면 관리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피부과 시술을 받으러 다 많이 오세요. 아 이게 지금 다 한국에서 받으신 네, 분이신 맞아요. 거예요? 다 한국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피부과나 이런 데서 받은 거를 실제로 찍어서 리뷰 형식으로 올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찍어서 주사 시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저, 리프팅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직접 하고 전후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3-4군데를 피부과를 돌아다니면서 다 받으시는 편이에요.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는 돈을 받고 했다라는 것들을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샤오홍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분들은 이거를 돈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내 돈 내산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사실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리는 거를 이 사람들이 직접 돈을 내고 가서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광고나 협찬이라는 글자가 전혀 안 올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특정 병원이나 그런 피부과가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면은 중국인들이 느꼈을 때 한국 가서는 여기 무조건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샤오홍슈의 메리트일 수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이제 어디 가시는 거세요? 체험단들 매장 방문할 예정이어가지고 따라가려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출퇴근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만족도가 높죠? 피부과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강남에 있는 프랜차이즈 피부과인데 마케팅 본부장으로 계셨어요. 저도 중국 쪽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거 알고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먼저 주셨어요. 그 피부과에 있으면서 중국 쪽을 더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샤오홍슈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확실히 피부과에 있다 보니까 중국인들 손님이 오는 게 정말 매출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일반 한국인 고객이 쓰면은 한 몇십만 원, 정말 많이 쓰면 한 200만 원씩 쓰는데 중국인들은 정말 하루 딱 날 잡고 와서 200~300만 원, 정말 많이 쓸 때는 1000만 원씩 써요. 여행 온 김에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쓰는 단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강남 좀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붕대 같은 거 하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중국인이 많다는 말씀. 정말 많죠.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인들보다는 강남 주변 지역들 아니면 서울권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거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쓰는 거예요? 제가 사실 너무 그게 궁금해서 중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에서도 사실 그런 시술은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지 중국인들도 중국인들을 믿지 못한대요. 중국에 있는 피부과에 있는 기계를 믿지 못해서 정품인지가 믿지 못해서 그래서 한국을 오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오히려 금액적인 부분이 더 저렴한 것도 있고 여행을 오는 김에 그냥 한 번에 다 받고자 하는 것도 있어서 온다라고 하고요. 중국인 여성들은 한국인 여성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얼굴도 뭔가 하얄 것 같고 자기 관리도 잘 되고 피부 관리도 더 잘할 거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한국을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행을 오기 전에 한 2주에서 3주 전 정도에 거의 대부분 일정을 잡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갈 수 있는 맛집, 카페, 피부과 이런 거 싹 다 일정을 잡고 그리고 만약에 지방으로 내려갈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일정을 다 잡고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체험단 막 4-5군데를 이동할 정도로 그렇게 일정을 빠듯하게 잡는 편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다가 피드 올리듯이 그냥 올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충분히 다 사람들이 보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뭐 내 계정에다가 여기 피부과나 여기 맛집 갈 사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댓글이나 DM이 오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처럼 뭐 갔는데 안 와 있어. 노쇼예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노쇼를 최대한 안 만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금 연락을 많이 드리고 하고는 있는데 가끔 간혹가다 존재해요.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체험단을 아예 이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래도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매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다시 조금 예약을 잡고 양해의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가끔 이제 매장 측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체험단 분들한테 소정에 따른 걸 드리기는 해요. 여기는 이제 무슨 레스토랑이에요? 신사동에 있는 호텔 거의 안쪽에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신사동에서도 많이들 오시는 곳이기는 한데 오늘은 여기 촬영하려고 왔어요. 비교적 맛있는 데는 아니면 좀 유명한 데를 많이 가겠네요. 샤오슈를 진행하는 매장들이 유명하지 않은 매장들도 많거든요. 근데 중국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오히려 유명하지 않은 매장들을 체험단을 가서 방문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더 맛집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더 메리트를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제로 중국인들이 댓글로 여기 어디야 나 한번 가볼래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니까 이미 유명한 데보다도 오히려 유명하지 않은 데를 발굴하는 느낌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인스타그램이랑 조금 다른 게 팔로워가 그렇게 높다고 해서 파급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팔로워가 뭐 1억 명 정도 되면 당연히 다르겠지만 500명, 1000명 뭐 이 정도 되는 샤오슈는 비슷해요. 그리고 저희가 숙소도 지금 하고 있는데 100명이 안 되는 팔로워를 가지고 계셨던 분도 숙소 체험단을 다녀오시고 나서 올렸을 때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팔로워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잘 찍고 잘 편집해서 올리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릴스 같은 걸 봐도 퀄리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애초에 그냥 체험단을 모집을 할 때 그분들이 평소에 기존에 했던 거를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업체나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내 가게가 바이럴 된다거나 바이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500명, 1000명인 인스타그래머 아니면 유튜버보다는 10만, 20만, 30만한테 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 건가요? 그런 불만은 거의 없으시고 샤오슈에서 500명, 1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한 10,000명 정도 되는 팔로워랑 거의 비슷한 파급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명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도 초반에 매장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팔로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팔로워보다는 이분들이 얼마나 컨텐츠를 잘 만들고 평소에 좋아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인스타나 틱톡, 유튜브 이런 거는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샤오홍슈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국한돼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중국 플랫폼이긴 한데 이미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도 진짜 많고요. 대만 사람들, 뭐 홍콩 사람들, 진짜 아시아 계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미국에서 틱톡이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이제 또 샤오홍슈로 유입이 또 많이 됐어요. 샤오홍슈는 그러면 언어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 설정 사실 가능해요. 지금 한국어는 안 되는데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실 수는 있어요. 왜 그게 궁금했냐면 인스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성이 넓으니까 이 시장이 마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만 국한돼 있으면 저번에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거부감이나 보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인 인구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중국인 체험단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2,000명이 넘는 체험단을 데리고 있는데 갔던 사람이 또 간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또 어렵지 않게 느끼시는 게 요즘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가격이 싸요. 싸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무난하게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편이고 내가 만약에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체험할 수 있는 매장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은 더 좋아하시죠, 사실상. 그렇죠?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많이 쓰잖아요. 중국 샤오홍슈라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많이 쓰는 건가요? 네, 진짜 많이 써요. 중국의 인스타 정도. 근데 한국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어 아이돌 쪽에 관심 있어서 챌린지 같은 걸 많이 봐서요. 한국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어학당 다니고 있고 한국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협찬 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중국 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샤오홍슈나 빌리빌리,抖音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와서 인플루언서들. 하는 것 같아요. 성형외과 이런 것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아, 네. 한국에는 진짜 피부과나 메이크업 같은 거 이거 관심 많아서 다들 받으셨어요? 아, 네. 그런데 오시면은 뭘 하시는 거예요? 먼저 다 찍고 다 같이 먹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협찬을 받으려면 팔로워가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샤오홍슈는 그런 게 없나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미지가 좋고 그렇게 한국에 있으면 이 친구는 팔로워가 좀 많아서 인플루언서예요? 원래 중국 웨이보에서 그 메이크업 인플루언서 있는데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다시 새로운 계좌가 만들어요. 지금 중국에서 샤오홍슈 쓰는 사람 거의 더 많나요. 웨이보는 옛날에 페이스북 같은 네네네. 샤오홍슈 약간 그 네이버 똑같은 느낌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샤오홍슈에서 가면 협찬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제가 한국에 온 지 4개월 되는데 맞는 편이에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받은 것 중에? 피부과도 좋아하고 예쁜 커피숍거나 식당도 많이 가본 적이 있어요. 보통 몇 번 정도 가세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달에? 지난달에 그 한우 식당 15번? 에? 한 달에 15번이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의 반절을 협찬받아서 사는 건데요? 너무 좋다.
오늘 저렇게 촬영했는데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좀 까칠하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엄청 서글서글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직접 와서 체험단 해주시는 중국 분들이 엄청 친절해요. 그리고 되게 또 참여를 또 잘 해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체험단을 다 다니고 계정을 운영하는 이유가 계정을 조금 키워서 그거를 또 이제 협찬도 더 받으시고 그걸로 또 광고 수익도 내고 돈을 또 벌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시는 편이에요. 오늘 그 오신 분들 많이 협조적인 편인가요? 아니면 저게 이제 평상시 보통인가요? 대부분 저렇게 많이들 해주세요. 촬영하고 나면은 촬영한 내역 같은 거 저한테 먼저 보여주시고, 여기서 수정해야 될 거 있을까? 아니면 뭐 해야 될 거 있을까?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은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저런 분들이 인플루언서도 카테고리가 되게 많잖아요. 의류 아니면 뭐 코스메틱이면 코스메틱, 먹방이면 먹방 이렇게 하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주로 맛집이나 카페, 약간 이런 먹는 거 위주로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 옆에 있던 분들은 또 근데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향이 좀 다르신 게, 저렇게 촬영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먹는 거 다 촬영하고 직접 이제 브이로그 찍는 것처럼 대화도 다 하시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그냥 이제 음식이랑 매장이랑 이런 것만 주로 조금 촬영해서 그렇게 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운영 방식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 가게에 대해서 따로 피드백을 주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거는 좀 없나요? 그런 건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계정을 운영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출연해서 먹는 거를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음식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촬영을 더 잘해서 그 부분을 또 어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까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던 게 실제로 이런 거를 몇 번을 받아서 하냐라고 했더니 한 달에 15번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내내 가시는 분도 있을걸요?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운영하시는 사업 같은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다기보다는 이걸 원하시는 사장님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하는 업체들도 거의 4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5개, 몇 개씩만 연결을 해드려도 다른 업체에서 그걸 받는다고 해도 충분히 뭐 한 달에 15번은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죠. 저조차도 거의 10개, 20개씩 연결을 해드리다 보니까 네. 피부과를 하루에 2-3군데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대표님이 연결해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그 돈을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직접 한국에 있는 업체들한테 컨택을 해서 샤오홍슈 인플루언서인데 내가 이렇게 찍어줄 테니까 어느 정도 돈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사실상 중개업은 없어도 되는 역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혼자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한 명만 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매장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방문을 하고 나서 그 관리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체험단 분들도 그냥 갔다 와서 영상이나 이런 걸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지쳐 하시긴 하거든요. 촬영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저한테 또 컨펌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촬영하는 거 외적으로도 관리할 게 더 많아지니까 한국어 잘하는 에이전시한테 맡기고 자기가 잘하는 그냥 사진만 찍고 영상만 찍고 하는 게 편하다. 주어진 대로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매장만 방문을 하고 거기에 맞게 그냥 촬영하면은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성수동으로 넘어가서, 그쪽도 이제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네. 중국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조금 스팟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번 몇 군데 좀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중국인 분들이 정말 한국에, 그리고 서울에 정말 많이 밀집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예요? 여기가 이제 성수동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앞에 보시면 뭐 디올 이렇게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또 엄청 막 유명한 데들 있고, 이쪽 가면은 이제 템버린즈 나오고, 다들 알고 있는 뭐 제니 사진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남 다음으로 중국인 분들, 뭐 일본인 분들, 대만 분들 다 많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진을 계속 막 찍고 엄청 많이 찍죠. 한국에 오면은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 메인 코스? 관광지 같은 거 맞아요. 그냥 핫플레이스예요. 무조건 찍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고. 사실 진짜 저희 그냥 한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다 중국인 분들한테는 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뒤에 있는 브랜드랑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어느 나라에서 오셨냐고 여쭤보지 않아도 진짜. 딱 봐도 네. 외국인이죠. 네. 네, 외국인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앞에 템버린즈라고 있는데, 신사동에도 있는데 사실 성수동이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해요. 실내만 들어가도 다 외국 분들인 거 보실 수 있어요. 딱 봐도 그냥 맞아요. 진짜 다 외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주변만 지나다녀도 여기 주변 카페랑 음식점 그리고 여기 지금 템버리지 들어가려고 맞아요. 들어가려고 지금 줄 서 계시는 거거든요. 밑에 실내도 사람 진짜 많고 그래서 여기 주변에 맛집이나 카페는 다 이제 중국인 분들, 외국 분들이에요. 한국 분들은 다 이제 일하고 계시겠죠? 저 후쿠오카 갔을 때 낮에 보니까 다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보시면 다 지금 들어가시려고 줄 서 있어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일본 갔을 때 돈키호테 가려고 뭔지 아시죠? 네네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돈키호테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국 분들은 사실 돈키호테 가려고 막 줄 서 있고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오면 외국인들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돌아다니고도 하세요. 샤옹슈에서 아 요즘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면 여길 많이 가는구나 아니면 아, 여기가 조금 인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조금 더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맞아요. 그걸 알아야 저희가 이후에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조금 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보시면 진짜 많아요. 이 더운 날 이 템버린즈를 가기 위해서 이 안에서 사진 찍으려고 2시밖에 안 되는데 사실 2시에 이렇게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창 더운 시간대거든요. 이제 더운 시간인데 다 돌아다니세요. 사진 찍고 있는 대표님은 이제 앞으로 목표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중국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먼저 타겟으로 한 거잖아요. 더 많은 해외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장기적 목표일 것 같아요. 그분들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더 이제 찾고 있는 중이고 이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상대하면서 기존에 맛집이나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매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직장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좀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전에도 직장을 다녔다 보니까 저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좀 더 많이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내고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오히려 저도 조금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매출이 많이 나오면 저도 좋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정해진 루트로 가기보다는 뭔가 일에 대해서 보람을 찾기 위해서 맞아요. 내 걸 열심히 하고 거기서 성과 내고 거기서 좀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하시는 일 전부 다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말이 그럼 우리 진짜 그거 신청하자.